자, 통합본의 1단원이죠. 옛사람들 삼가문화에서 그 이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6번 봅시다. 신라의 탐국 통일과정. 계속 틀리네요, 문제.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 자, 신라의 탐국 통일과정. 우리 자료서 34페이지 피세요. 자료서 펴야 되세요, 네. 보시고요. 자,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는 김유신을 당에 파견해서 당과 동맹, 라당 동맹이었죠. 김유신이 이끈 신라의 군대가 당의 군대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660년입니다. 그때가 김춘추 때고요. 이 의장을 본인이 처단하려고 의장에게 모욕을 주고 처단하려고 했으나 이조차도 마음대로 못하죠. 예. 당시 장수 소정방이 일단 이 의자왕을 백제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의자왕의 항복으로 당나라의 압송이 되죠. 당시 당나라 장수는 소정방. 그래서 그 당나라의 장안에서 머물다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백제 멸망 후에 지배층 내분이 되어진 고려는 왕자들이 서로들, 당시 왕자라고 하면 그렇고 연개소문의 아들들이죠. 연남생이가 먼저 그 당나라 쪽에 붙게 되고요. 왜냐하면 고려 다툼에서 동생한테 밀리면서 연개소문의 두 번째 아들인 연남산이와 연남건이가 있죠. 그래서 이 둘에게 밀리면서 이 장남인 연남생은 삐져가지고 우리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요. 남생이 삐져가지고 이제 당나라에 투항해버립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남아있는 차남 연남산과 연남건이의 세력과 당나라에 투항한 연남생과 당나라가 연합된 형태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요. 결국 형제들의 내분을 해서 내부의 힘은 약할 대로 약해졌겠죠, 고구려가.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했다. 마지막에 평양성에 보면 그 드라마 대종에 보면 나오죠. 막 문을 막 열어주고 막 그래요, 거기.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당이 한반도 전체를 아예 먹어버리려고 하죠. 이에 맞서서 당을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달성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동맹이었던 신라와 당나라가 또 싸우면서 나당 동맹에서 나당 전쟁이 돼버리죠. 참 신라 못났죠.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이 힘을 합쳐줘서 당나라를 물리치는데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큰 두 개의 전투가 있는데 그 신라가 당나라와 다시 싸우면서 이제 기벌포 쪽에 지금은 이제 충청도 쪽에 그 보령 있죠, 모두 죽지 않은 곳 거기입니다. 이게 지도가 있으면 여기 보면 여기 어디쯤 되겠네요. 여기쯤 되겠네요. 일로 이제 당나라가 해군을 보내죠. 여기서 일단 신라가 승리를 하고요. 신라 수군이 이기고요. 매소성이라고 해서 지금의 북한당 황해도에 있는 곳이 매소성인데 당나라 군대 20만을 신라 장군과 고구려 군사들이 연합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 매소성 전투인데요. 이 두 개의 큰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가 드디어 신라까지 먹으려는 야욕을 포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과정을 쭉 한번 설명해 줬는데요. 자, 순서대로 해볼까요? 그럼 제일 먼저 백제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김범민이죠. 김춘추의 아들.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백제 다음에 고구려 순서죠. 백제 다음에 고구려 순서가 이렇게 되고, 당이 한반도 전쟁을 해체하고, 이거는 이제 고구려 멸망 후에 기벌포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몰아내죠. 그러면 기억이 맨 끝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밑에 문제에서요. 2번 봅시다.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한 OX 문제인데요. 자, 태조 왕건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료서 또 펼치세요. 이거 사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눈에 익죠. 이제 태조 왕건의 청동상이다 했어요. 태조 왕건을 상징했던 보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왕건이 살아있을 때나 또는 죽은 뒤에 만들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아무튼 청론조각사 이거 북한에 있는 거네 보니까. 자,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사심관제도, 또 기인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호주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해서 교육시킨다는 핑계에 볼모를 주고 또 지방에서 딴짓하면 죽어 이거죠.
자, 그리고 그 지역의 호족들을, 고려의 개국공신들을 관직을 주어서 다 공무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충남지사, 뭐 충북지사, 경기지사, 경남도지사 이런 식으로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 결혼동맹 있었고요. 사성정책, 그렇죠? 왕시성을 하사하노라. 그 외에도 불교장려, 민생안전, 세금준이고 훈효십조에도 불교의 그 팔간해와 연등해를 강조했었죠. 하라고. 거란 멀리해라. 발해를 멸망시킨 북신정체 서경을 중요시했다. 연등해와 팔간을 장려했다. 자, 하도 많이 해서 복습을 또 한번 해봤고요. 자, OXPH 북진정책을 추진해 북쪽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이죠. 북진정책을 펼쳐서 일부 영토를 또 많이 또 넓혔죠. 자, 과거제도인데 과거제도는 여러분 그 후주에서 넘어온 귀한 사람 누구죠?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광종 때였습니다. 태조왕건이 죽은 뒤에 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저쪽에서 과거제도에 나오죠. 요거는 네 번째 왕인 고려 광종 때, 광종 때. 제국의 아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었는데 그때가 광종 때 얘기했었어요. 그것을 알고 싶다 했던 아저씨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맨날 그 아저씨가 그 제국의 아침에 광종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대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던 광종이 그만큼 스펙타클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빛광자를 쓰는 거 보면 업적이 굉장히 많았던 건 확실하네. 제국의 아침 보이시죠? 광종 때. 늘 하는 얘기지만 항상 왕이 되면 지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가지고 정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광종 때까지면 4대 때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고려의 개국공신들이 호족으로서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말 잘 듣는. 그래서 이제 과거제들을 통해서 지들이 서로 공부하겠어, 호족들이. 그래서 좀 똘똘한 애를 뽑고 싶어서 이제 그 실시한 제도죠, 광종 때. 세종대왕 때는 뭐가 있었죠? 바로 집현전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새로 또 가려 뽑고 싶었던 거예요. 선대왕 때부터 쭉 권력을 이어오던 그런 권문세족들이나 호족들보다는 조선 정조 때는 또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해서 규장각. 그래서 자신의 인재들 통해서 또 가려 뽑았죠. 그래서 그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삼았죠. 규장각. 신라와 후백제 백성뿐 아니라 발해 유민들도 태조 왕건 때죠. 거란에 침략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란을 멀리하는 정책을 나중에 그 만부교 사건이 왕건 때 있었었죠. 거란이 어쨌든 고려와 무역 등 여러 가지 필요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고려와 잘 지내보자고 발해를 멸망한 건 미안하다. 그래서 화친의 의미로 낙타를 50마리나 선물해서 보냅니다. 낙타가 당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또 코끼리도 또 선물 받고 왔던 시절이잖아요. 코끼리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낙타 50마리 보냈는데 빡친 그 태조 왕건이 이거를 그 만부경과 그 다리 밑에다가 얘들 다 놓고 굶겨 죽여버리죠. 후에 거란의 침입을 유도하는 사건의 이제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거란과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광종 때가 아니고 맞고죠. 자, 이어서 이제 13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에서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드라마 많이 보세요. 우리 선생님 영화나 드라마 너무 안 봐서 아빠 항상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식은 영상도 같이 보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아빠 책 많이 안 본다니까요. 니들 가리키면 너무 많이 이런 글자들을 보기 때문에 책을 좀 안 보는 게 아빠는 휴식을 취하고 지식이 깊어지는 시간인데 숙성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을 잘 안 봐요. 책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더 좋아하죠. 그런 걸 통해서 내용들 빨리빨리 압축해서 볼 수 있으니까. 좋든 싫든 고려 거란 전쟁은요 얼마나 여러 차례 침입을 했어요. 3차례 걸쳐 침입했잖아. 하지만 드라마로 보면 좋든 싫든 2시간 안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1번 문제, 3번이요. 고려의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차, 2차, 3차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또 자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교재 54페이지입니다. 1차 침입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바로 그 당시 충입한 장수 이름 소손영이었고요. 그렇죠? 이미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의 씨앗은 아까 만부교 사건 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손영과 서희의 담판이었죠. 그리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단판을 벌고 광동 쪽에 강동 6주를 개척하였다. 1차 침입 때 핵심이고요. 되나?
이제 진입대 핵심 뭐죠? 서희의 단판. 알겠죠? 네. 단단장수 소선영. 자, 2차 침입대입니다. 2차 침입대는 누구죠? 누구의 활약? 두 사람. 양규 장군과 누구? 강감찬이었죠. 아, 강감찬이 3차구나. 양규 장관이 2차고요. 그 다음에 3차 때가 강감찬이죠. 유대첩. 영상에서 보여줬나 모르겠는데 양규 장군이 자신 이때 뭐 30만에 가까운 고려 포로들을 풀어냈고요. 기동 별동대 같이 이렇게 소수의 병력으로 치고 빠지기 작전을 하면서 활약을 한 걸로 유명을 하죠. 3차 때는 이제 강감찬이 이끌은 귀주대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희단판이 1차, 2차가 양규, 3차가 강감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1차는 서희, 2차가 양규, 3차가 강감찬입니다. 귀주대첩에서 마무리 짓잖아. 그래서 이제 고려 거란 전쟁 종을 쳐야 되겠죠. 가장 큰 전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귀주대첩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료들도 많이 나옵니다. 종지부를 찍은 마지막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인데요. 16페이지. 16페이지에 네, 고려의 건국과 후상을 통일하자. 진짜 지겹네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려의 건국과 후상을 통일. 세조 왕건. 자, 그냥 외웁시다. 그래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다. 신라는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다. 고려는 후백제와 벌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백제에서 왕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 견훤이 후백제를 탈출해 고려에 귀순하였다. 자, 잡서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훑어보면 견훤의 서라벌 기습, 신라를 기습하죠. 그 당시에 신라가 경혜왕이었나요? 뭐 술 먹고 노는 것으로 막 묘사돼서 하여튼 두드러 맞죠. 하여튼 견훤한테.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사촌인 경순왕을 껍데기 왕을 견훤은 왕으로 옹립합니다. 나중에 경순왕은 또 나라를 들어서가 또 하필 견훤 때문에 왕이 됐는데 그걸 또 그 고려의 왕건에게 나라를 들어 바치게 되죠. 네, 여기 보면 신라가 서라벌 정복하는 장면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신라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신라 왕을 밑에 앉혀놓고 무릎 꿇려놓고 이렇게 신라가 완전히 자신의 부하나라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 여기도 나오죠.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하였다. 하지만 후에 경순왕은 왕건에게 이렇게 나라를 들어갔다 바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공산선 정투죠. 그래서 이게 그 견훤이 신라를 다 이렇게 서라벌을 기습해서 한마디로 왕도 갈아치우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 길에 지금 대구 쪽에 있는 팔공산이 공산성인데 여기서 왕건이 대패를 합니다. 서라벌 신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대패를 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신순겸이라고 하는 신순겸 왕건의 이제 거의 뭐 의제라죠. 의제 형제 같은 사이 그 신순겸의 희생으로 왕건 신순겸 치면 바로 나오겠죠. 신순겸 왕건의 왕의 옷을 입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실은 왕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신순겸의 왕의 옷을 입고 도망가서 신순겸이 결국은 잡히죠. 그 사이에 견훤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저렇게 도망을 치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산선 정투고요. 다 죽어가던 왕건은 고창 전투에서 다시 뒤집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후백제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기를 다시 잡아가고요. 그때쯤에 이제 신라의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서 바치죠. 왕건에게 고려에 항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인 견훤이 936년에, 잘못돼 935년, 936년에 신라 항복이 935 그리고 견훤이 그 다음에 936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근데 이미 견훤이 와 있는 걸로 묘사가 돼서 경순왕이 와서 나라를 들어 바칠 때 왕건 옆에 견훤이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걸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라가 먼저 항복을 하고 그 뒤 1년 뒤에 견훤이 귀순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백제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유명한 그 또 졌어로 유명한 신검이가 또 졌어. 그죠? 장남이 좀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또 졌어로 유명한 그 아들 신검이가 또 졌어. 그 유명한
너도 너무 늙었어. 또 졌어. 그 유명한. 그래서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빡친 견훤은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우습게 봤던 고려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기순. 그리고 자, 아삽을 만들어 보면 그래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다 왕건은. 그다음에 후백제와 신라와 그리고 고려가 있죠 지금. 첫 번째가 리을일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억이죠. 이게 고려를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새로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견훤이 탈출을 했고 그 1년 뒤에 신라가 935, 936년에 경순왕이 경혜왕은 죽었고 견훤에 의해서 자결을 하였고 견훤이 옹립한 그러니까 자기가 옹립한 왕이 나라를 들어서 자기한테 바치고 1년 뒤에 고려의 나라를 바칩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서 어쨌든 견훤의 기순보다 신라의 투항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훤의 기순, 그 다음에 그걸 징벌한다고 전투가 일어나죠. 아들이 못돼 부려자식하면서 일천 전투가 일어나고 왕건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면서 이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출제하면 순서상으로 보면 궁예를 몰아낸고 이제 왕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넘겨주는 게 기역 니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견훤 탈출 리을이 되고 그리고 이제 1, 2천 전투 디귿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답은 견훤이 먼저 투항을 하고 그다음에 신라가 넘겨주는 걸로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1, 2천 전투로 돼 있어서 이 두 개가 좀 논란이 있네요.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순서상으로 그게 같은 해 진짜 만 3, 4개월 차이 두고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신라의 경순왕이 투항을 하는 게 먼저고 견훤이 그 다음에 항복을 기순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견훤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1, 2천 전투 그리고 삼국 통일이 되겠습니다.